요즘 ESG 얘기 정말 많이 들리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업들은 저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약속과 실제 행동 사이엔 꽤 큰 간극이 존재하거든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 약속과 현실의 차이에 대해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슬로건 우리 정말 많이 보잖아요. 듣기만 해도 뭔가 희망차고, 아, 이 기업은 뭔가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주죠. 친환경, 지속 가능성. 이제는 기업 마케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 약속들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보기 좋게 포장된 이미지일 뿐일까요? 바로 이렇게 약속과 현실이 다를 때 이걸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린워싱. 그러니까 실제 행동보다 겉으로 보이는 친환경 이미지만을 강조하는 거죠. 일종의 위장 환경주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업의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거 그린워싱 아닐까? 하고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말과 행동의 차이는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기업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작정해서? 사실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 간극이 단순히 어느 한 기업의 거짓말 때문만은 아닌 게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공급망은 너무 복잡해서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또 뭘 기준으로 친환경이라고 할 건지 그 측정 기준도 아직 좀 모호합니다. 무엇보다 마케팅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할 수 있지만 공장 전체를 바꾸는 건 몇 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바로 이런 복잡한 현실이 그린워싱이 자라나는 토양이 되는 겁니다. 이 공급망이 얼마나 복잡한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가게에서 샌드위치 하나를 샀다고 쳐요. 그 안에 든 토마토, 빵, 햄, 하나하나의 원산지와 생산 과정을 전부 추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기업들이 마주한 현실이 딱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첫 번째 딜레마가 나옵니다. 바로 제품 대 과정의 딜레마인데요. 이게 뭐냐면 최종 제품은 기가 막히게 친환경적인데 그걸 만드는 과정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테슬라를 한번 보죠. 약속은 아주 명확해요. 도로 위에서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차. 정말 멋지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를 캐내는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나 노동 문제가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는 깨끗한데 그 제품을 탄생시키는 과정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역설입니다. 애플도 비슷한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애플워치 같은 제품을 세계 최초 탄소 중립 제품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잖아요. 하지만 탄소 중립을 만들었다는 그 방법, 즉 탄소 상세 프로그램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를 두고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매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전자 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딜레마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름하여 소비의 모순. 무슨 뜻이냐면 기업이 돈을 버는 방식,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우를 말해요. 패스트 패션의 대명사 H&M을 예로 들어보죠. 이 회사 컨셔스 컬렉션이라고 해서 친환경 소재로 옷을 만들고 안 입는 옷을 가져오면 재활용도 해준다고 약속합니다. 좋아 보여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H&M은 기본적으로 옷을 싸게, 많이, 그리고 빨리 만들어서 파는 회사잖아요. 이 사업 모델 자체가 과잉 소비를 부추기고 결국 어마어마한 의류 폐기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본질적인 모순입니다. 아마존은 또 어떻고요? 쉬먼트 제로라고 해서 탄소 배출 없는 배송을 약속합니다. 근데 아마존의 가장 큰 무기가 뭐죠? 바로 로켓 배송, 새벽 배송 같은 속도와 편의성이잖아요. 더 빨리, 더 편하게 받으려면 당연히 포장재는 많아지고 배송 횟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약속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코카콜라의 약속은 정말 거창합니다. 쓰레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코카콜라는 매년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버리는 회사 중 하나로 꼽혀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핵심 제품은 결국 일회용 페트병에 담겨 파내니까요. 이 페트병 없이는 사업이 안 되는데 쓰레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니 정말 큰 모순이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솔직히 좀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지? 싶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제대로 된 변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진짜 변화를 위한 청사진은 대략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급진적 투명성.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공급망 데이터를 싹 다 공개하라는 겁니다. 둘째, 사업 모델의 재검토. 무조건 많이 파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수리나 재사용을 통해 가치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거죠. 셋째, 실질적인 감축의 투자. 애매한 탄소 상세 프로그램 같은 데 돈 쓰지 말고 공정 자체를 바꿔서 직접 배출량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성 강화. 우리끼리 잘하고 있다 하지 말고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검증받고 단기 목표부터 확실히 세우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진보라는 건요, 번지르르한 마케팅 문구나 광고 캠페인 하나 가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고 팔고 버리는 이 모든 과정, 즉 시스템 전체를 밑바닥부터 뜯어고치는 그런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에 마트나 가게에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같은 라벨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아마 그냥 지나치지는 못하실 겁니다. 이 화려한 약속 뒤에는 과연 어떤 과정과 어떤 모순이 숨어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어쩌면 거기서부터가 진짜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요?